자, 49번. fx는 x제곱 마이너스 6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10. 이 함수에 대하여 gx는 b 빼기 fx, 그 다음에 x가 3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냥 fx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a가 뭔지 모르겠는데, 이 실수 전체, 이 함수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뭐가 되냐면 미분 가능하다. 그러면 gx의 극소값을 구하시오 그랬거든. 자, 그러면 얘가 있잖아.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고, 그러면 f'x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3x의 제곱에 마이너스 12x 더하기 a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지금 얘가 a의 값에 따라서 지금 실근이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a의 뭐 값이 양수다 음수다 이런 것도 주어져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선은 하나를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냐 하면, 얘가 있잖아, 극값을 갖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지.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극값을 갖게 되면 극대수를 하나씩 갖게 되는데, 그러면 3이 어딘지 잘 모르겠거든. 그러니까 3이 어딘지 잘 모르겠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거 하나는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실제 있잖아, 얘를 한 번 더 미분해보면 이 점이 어딘지는 알 수 있거든. 얘를 한 번 더 미분을 해보면 f'(x는 6x 빼기 12 이렇게 되고, 얘가 0이 되는 x가 2일 때가 딱 이 점이거든. 근데 이거는 이제 수투에서는 안 가르쳐주고 미적분에서는 이제 나오긴 하는데, 대놓고 있잖아요. 3차 함수에 대해서 이걸 가르쳐주진 않고 다른 내용으로 나오긴 하죠. 근데 아무튼 3차 함수가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그랬고, 그 점이 뭐가 되냐 하면 이 점이다. 이거를 그러면 이게도 함수인데, 이거를 두 번 미분하는 거는 안 배웠으니까 이거는 됐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그러면 x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a 마이너스 12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얘는 x가 2일 때 뭐가 되냐 그러면 최소값을 갖게 되거든. 2일 때 최소값 얼마를 갖냐 그러면 a 마이너스 12를 갖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값이 뭐냐 그러면 도함수야. 도함수가 x는 2에서 최소를 갖는다.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가 제일 작다는 얘기거든. 그죠? 접선의 기울기가 제일 작은 거를 언제 갖냐? 2일 때 갖는다 이 얘기고. 그러면 자, 접선을 그어보면, 예를 들어서 접선을 그어보면 양수잖아요. 그러다가 0이 돼. 그 다음에는 음수가 되지. 그러다가 지금 여기도 음수가 되고, 그 다음에 또 0이 되고 양수가 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접선의 기울기가 언제 제일 작냐 그러면 이 점을 지날 때, 이런 식으로 접선이 그어질 때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가장 작은 값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점이 뭐가 되냐 그러면 x가 2가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찾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접선이 있잖아, 이렇게 우리가 보통은 이런 식으로 한 점에서 만나는 거, 이런 걸 접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곡선을 두 개로 분리하는 이런 형태의 접선도 존재를 할 수 있다 이거죠. 그 대표적인 게 y는 x 세제곱 생각을 해보면, 지금 얘가 있잖아, 이렇게 되는데 얘를 미분을 해보면 3x의 제곱이고, x에다 0 넣어보면 이 선이 접선이거든. 그러니까 곡선을 이런 식으로 한 점에서 만나고 다른 점에서 만나는 이런 형태의 접선이 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곡선을 아예 두 개로 분리해버리는 형태의 접선도 존재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게 요 점이 되는 거고, 이 점에 대해서 대칭 형태가 돼요, 3차 함수가. 그리고 그 점을 지나는 접선이 가장 기울기가 작은 값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구하는 게 실제는 두 번 미분해보면 되지만, 이거는 이제 교육과정 외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고, 이거 몰라도 있잖아, 지금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면 x는 2에서 최소값을 갖는다라는 걸 찾을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우선은 지금 얘가 2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찾는다 그러면 3이 그러면 반대 이 어딘가 이쪽에 어딘가에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3이 어딘지는 잘 모르겠다 이거죠. 그럼 얘 3을 예를 들어서 여기가 x는 3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뭐 극소를 칠할 때 한번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그 옆에를 칠할 때 한번 생각해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되거든.
그러면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fx가 그냥 그대로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뭐 이쪽 그래프가 그대로 fx가 이 그래프가 될 거고, 그죠? 이게 이제 fx가 되는 거고, 3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냐 그러면 지금 얘를 빼기 fx, 즉 뭘 해야 되냐 그러면 x축 대칭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얘를 x축 대칭을 하고 그 다음에 b만큼 다시 올리란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지 이게? 그러니까 b 빼기 fx 그래프가 이게 어떤 그래프니 이거? b 빼기 fx가 어떤 그래프가 돼? 그러니까 x축 대칭하고 그 다음에 b만큼 다시 y축으로 올려야 되는데 자, y는 b-fx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 얘가 있잖아, b 빼기 y는 fx가 이렇게 돼요, 식이. 됐죠? 그러면 원래는 y는 fx인데 얘 y 대신 b-y를 넣은 거거든. 그래서 y 대신 b-y를 넣는다. 이게 대칭인데 뭐에 대해서 대칭이냐 그러면 자, a, b에 대해서 우리가 x, y를 대칭을 하게 되면 이 점이 어디로 가냐 그러면 2a 빼기 x, 2b 빼기 y 이렇게 돼. 그래서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을 하고 싶다 그러면 2a 빼기 x, 2b 빼기 y를 넣으면 되는데 지금처럼 x, y가 어디로 가요? x는 그냥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대신 b 빼기 y로 바뀐 거거든. x는 그대로 있는데 y 좌표가 b-y로 바뀐 거니까 이렇게 되려면 얘가 뭐가 되냐면 a는 필요 없고 y는 2분의 b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렇게 돼요. y 좌표가 2분의 b가 되면 되거든. 그럼 여기가 2b 빼기 y가 돼. 그러니까 2배, 여기다 2배 하면 되는 거니까 b 빼기 y로 바뀐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 모양은 뭐냐 하면 y는 2b에 대해서 2분의 b에 대해서 대칭을 하면 되더라 이렇게 된다 이거죠. 대칭 그래프가 되는 거거든.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냥 x축 대칭하고 b만큼 올리는 건데 걔가 y는 2분의 b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그러고. 근데 지금 얘가 뭐가 돼야 돼?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얘를 대칭을 만약에 x축 대칭을 한다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그림을 대충 그려보면 그림이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야, 그죠? 이런 식으로 된다고. 대칭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될 텐데 얘를 있잖아 b만큼 올리게 되면 여기 와서 딱 붙어야 된다 이거지. 이해돼요? 얘를 있잖아 x축 대칭을 하고 그죠? 마이너스 fx를 해야 되니까 지금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돼? b만큼 올려야 돼. 그러니까 얘를 x축 대칭을 했다고 쳐 얘가.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위로 b만큼 올리게 되면 여기 와서 붙어야지만 연속이 될 거 아니야. 미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점에 와서 반드시 붙게 되는데 지금 이런 형태가 되면 미분이 불가능할 거다 이거죠. 그렇지 않을까?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있잖아. 이 점에서의 미분계수는 음수거든. 이 점에서의. 그 다음에 이쪽에서의 미분계수는 양수일 거 아니에요. 여기서의 미분계수는 어떻게 되지? 얘가 지금 여기서 와서 붙게 되면 그림을 그러니까 얘가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와서 붙어야 되거든. 얘가 이런 식으로 그래프 형태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돼야 되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요 점에서의 지금 미분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값은 똑같아야 되고 지금 그래서 여기다가 뭘 넣냐 그러면 3을 넣어보면 b-f의 3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가 뭐가 돼야 되면 F3하고 똑같다 이렇게 되고, 따라서 F3의 값이 얼마가 돼야 되냐 그러면 2분의 B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연속 조건이고, 두 번째는 이제 미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미분을 해보자 이거죠. G'X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마이너스 F'X가 될 거고, X가 3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여기는 F'X가 될 거고,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그러면 뭐가 되니 이거? 마이너스의 F3, F'3, 그 다음에 F'3 이렇게 똑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F'3이 얼마가 돼야 되냐 하면 0이 될 수밖에 없더라. 됐죠? 그래서 이런 점들은 안 된다 이거지. 언제 되는 거야? 극값일 때만 되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3이 어디여야 돼? 이런 특수한 점이어야 된다 이거죠. 극소값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런 형태의 요 점에 대해서만 지금 우리가 뭐냐면 연속이란 미분 가능하다는 걸 지금 찾은 거죠. 실제로. 더함수 값이 0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다른 점들은 이런 점들이 뾰족점이 되면서 미분이 불가능해진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gx의 극소값을 구하라 그랬는데 결국엔 뭐 x는 3에서 극소가 나와야 되잖아. 그치? 자, 그러면 지금 이 3차 함수의 극소값이 언제 존재하냐? 3일 때 존재한다라는 걸 아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럼 저기다 3을 넣었을 때 F'3이 얼마가 되냐 그러면 0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3을 넣으면 27 마이너스 36 더하기 A, 얘가 0이 돼야 되고, 따라서 A는 9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극소값을 구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극소는 어떻게 되냐 하면 그냥 fx의 극대를 찾으면 되죠. 이제 극소는 여기거든. 그러니까 gx의 극소를 찾아라 했으니까, 됐어요? fx의 극소가 아니라 gx의 극소를 찾아라 했으니까 얘가 극대 f'x의 극대값을 구하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그거를 뭐 하고 있어? 대칭을 하고 있잖아 지금. 자, 그래서 a에다가 9를 넣게 되면 f'x가 어떻게 되냐 하면 3x의 제곱에 빼기 12x 더하기 9 이렇게 될 거고, 얘가 3에 x-1, x-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고, 그래서 지금 f1이 얼마가 되냐 하면 이게 극대죠. 1 빼기 6, 그 다음에 a가 9라 그랬고 10 이렇게 되니까 20에서 6을 빼면 1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이 얼마였냐 하면 14예요. 14. 1,14 이렇게 되는 건데,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가 되냐 하면 3, 이렇게 되고, 그러면 F3은 얼마가 되냐 하면 극수는 3을 넣게 되면 27, 그 다음에 마이너스 54, 그 다음에 더하기 27 이렇게 될 거고, 더하기 10 이렇게 되니까 여기 10이죠. 자, 여기가 3,10이었네. 그치? 여기가 1,14고 여기는 3,10이고, 그럼 얘를 뭐에 대해서 대칭을 하는 거냐? 이 선에 대해서 대칭을 하는 거야 지금. 이 선에 대해서 대칭을 하는 거잖아요. (2분의 b에 대해서 대칭을 해야 되는데 2분의 2. 지금 얘를 어떻게 해야 되지? x축 방향으로 x축에 대해서 대칭을 하니까 얘가 어디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이렇게 돼야 되니까, 여기가 지금 1, 빼기 14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가 얼마가 되냐 하면 얘도 밑으로 내려오니까 3, 빼기 10. 이게 3, 빼기 10이네.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얘를 있잖아 얼마만큼 이동시켜야 돼? 20만큼 이동을 시키는 거죠 위로. 그치? 그래서 얘가 6으로 올라오겠네요. 자, 여기가 지금 1,6이 된다. 얘가 극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있잖아 이 선이 2분의 b라고 했으니까 2분의 b가 얼마야? 10이잖아 10. 그래서 b는 20이었던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대칭성을 이용해서 b를 찾아도 되고 실제 있잖아 대칭 이동한 다음에 위로 올리는 거니까 지금 대칭 이동하게 되면 빼기 14 얘가 다시 여기 와서 붙어야 되니까 지금 3, 빼기 12 10까지 올라오려면 b가 20이 돼야 된다 이거. 20칸 위로 올려야 되니까 그럼 얘도 같이 20만큼 올라오게 되면 극소값은 6이 되는 거죠. 됐어요? 자 50번 fx는 마이너스 3x의 대제곱 더하기 4에 a-1x 세제곱 더하기 6a x제곱 얘와 실수 t에 대하여 x가 t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서 fx의 최대값을 gt라 하자 그랬는데 지금 얘가 있잖아 위로 볼록인 4차 함수야. 증가했다가 감소했다 증가했다 감소했다 이런 식으로 이런 형태가 되는데 만약에 이런 형태라 그러면 지금 x가 t보다 작거나 같을 때 fx의 최대값을 gt라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t가 0이라 그러면 최대값은 얘가 되는 거고 그 다음 t가 0이라 그러면 최대값은 얘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곡선 타고 최대값이 쭉 올라오는 거죠. 그러다가 여기 그때까지 여기까지는 계속 맨 끝에 t에서 최대를 갖게 되는데 그 다음에는 t가 여기가 된다 그러면 이거보다 작거나 같은 중에 가장 큰 값은 얘거든. 그러니까 얘가 최대값이 이때는 여기가 된다 이거죠. 최대값 얘가 쭉 이렇게 x축하고 평행이 선을 긋게 되는 거지. 됐지? 그럼 이게 언제까지 가냐? 당연히 다시 이 값이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지금 t가 있잖아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최대값이 얘가 되는 거니까 지금 이런 모양이 되고 그 다음에는 다시 이 곡선 타고 위로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 있어? 다시 또 똑같이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진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 y는 gt다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근데 지금 얘가 뭐라고 했어?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라고 그랬는데 여기 미분 불가능하고 여기가 미분 불가능한 지점이야.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되면 안 된다 이거죠. 됐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얘가 더 높으면 되겠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최대값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 하면 지금 이 곡선 타고 최대값이 쭉 올라와. 계속 커지기만 하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 값이 제일 최대값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t가 움직임에 따라서 최대값은 계속 일정하게 같은 값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여기 미분 가능하니까 모든 실수에 대해서 미분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요. 됐죠? 자, 그래서 f'x를 구해보면 결국에는 어떤 모양이 되냐 이런 모양이 돼야 된다 이거죠. 물론 있잖아요 얘가 같은 위치로 올라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칭이 돼도 상관없는데 지금 저 모양이 이제 대칭이 될 거냐에 대한 부분은 고민을 해봐야 되지만 자, 이렇게 되면 그래프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돼서 여기까지가 최대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똑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미분이 가능한 함수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극대값이 두 개가 나오는데 뭐가 여기가 알파라고 그러고 여기를 베타라 그러면 조건을 뭘 만족을 해야 되냐면 f알파가 f베타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거를 만족을 하게 되면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처럼 f알파가 뭐가 돼야 돼? f알파가 f베타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되면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 하나가 생긴다 이거죠.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 이거지. 그렇지? 그래서 저 조건을 만족을 하려면 결국에는 극대값 두 개, 극소값 하나 존재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극대값이 오른쪽에 있는 극대값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f'x를 구해보면 마이너스 12x의 세제곱 더하기 12의 a-1의 x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12a의 x 이렇게 되는데 자, 얘를 마이너스 12의 x로 묶게 되면 x의 제곱에 빼기에 a-1의 x의 플러스 빼기
빼기에 x 이렇게 a 이렇게 될 거고 11 마이너스 a 1 이렇게 주면 인수분해가 되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2x에 x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x 더하기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a가 뭐라고 했냐면 지금 이 a의 최대값을 물어봤거든. 그래서 지금 a는 양수라고 했고 그러면 위치가 결정이 됐구나. 지금 0일 때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하고 0일 때하고 a일 때하고 이렇게 그 값을 갖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빼기 1일 때의 그때를 갖고 0일 때는 0이야. 지금 x제곱 인수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접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a에서의 그때 값이 이런 식으로 낮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f의 마이너스 1이 fa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 조건을 만족을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갖다 대입만 잘하면 되죠. 마이너스 1 나오면 지금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에 a 빼기 1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6이 자, 이 값이 뭐보다 크거나 같냐 그러면 a를 넣게 되면 빼기 3a의 4제곱 그 다음에 밑에다 쓸까 그러니까 빼기 3의 a의 4제곱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a를 넣으면 플러스 4의 a 마이너스 1의 a의 세제곱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더하기 6a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되죠. 자, 얘를 전개를 하면 a의 4제곱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빼기 4 여기 6a 세제곱 이렇게 쓰니까 플러스 2a의 세제곱. 자, 얘를 이항을 하게 되면 여기에 지금 빼기 4a 6a 2a네 마이너스 2a가 되죠. 그 다음에 상수항은 플러스 4 마이너스 1. 그래서 이 값이 뭐보다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는 모양인데 지금. 그래서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0, 빼기 2, 빼기 1. 자, 1 넣어보면 1, 3, 그 다음에 3, 3, 1, 1, 0. 그래서 얘가 지금 a-1 이렇게 되고 이거 뒤에는 1, 3, 3, 1은 세제곱의 공식이죠? 그러니까 a 더하기 1의 세제곱 이렇게 되거든. 자,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 뒤에 있는 거는 양수가 될 거고 그럼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다. 지금 a가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최대값은 1이다 이렇게 되지. 1번이 답이다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것도 있잖아. 지금 이건 2010년도 건데 이때만 해도 있잖아. 이런 문제가 생소한 형태의 문제이긴 한데 그러니까 범위가 있잖아. 이런 식으로 한쪽 방향으로만 주어지게 되면 지금처럼 그림이 있잖아. 그리는 게 편한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저게 어떻게 된다고 했어. 구간이 일정하고 얘가 움직인다 이거였어. 그러니까 얘가 움직이면서 그때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조금씩 이렇게 변형되면서 난이도가 높아지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나오는 유형이 뭐 예전부터 나오긴 했던 거야. 결국에 보면 2010년부터 나오고 있었거든. 근데 같은 유형이지만 옛날에는 한쪽 방향만 준다 그러면 지금은 양 끝을 다 봐야 되는 형태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냥 뭐 작년 수능에도 이 형태의 문제가 나왔던 거고. 자, 51번 보면 지금 이 f의 ek-x 제가 뭐가 될까 저거? f의 ek-x K만큼 평행 이동하고 Y축 대칭한다고? 도형의 이동을 할 때는 있잖아 무조건 대칭 이동 먼저 한 다음에 평행 이동이야. 그러니까 평행 이동한 다음에 대칭 이동하면 안 되고 대칭 이동을 한 다음에 평행 이동을 해야 되거든. 순서가 그렇게 돼. 그러니까 얘는 아까 얘기했지? 얘가 뭐라고 했어? 얘는 x 대신 2k-x를 넣은 거니까 x는 k 대칭이다 이 얘기야.
저 그래프는 x는 k에 대해서 대칭을 하겠다는 얘기거든. 자, 그래서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3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 그러면 k가 어딘지 정확히 잘 모르겠잖아요. 그러면 x는 k가 여기라고 치면 얘를 어떻게 한다고? x는 k에 대해서 대칭을 하는 거야. k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그래프는 그대로 놔두고 나머지는 대칭을 하겠다 이거지. 그치? k보다 작을 때는. 그래서 그림이 어떻게 되냐 하면 지금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해야 돼? 대칭을 시켜야 돼. 뭐에 대해서? 이 선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니까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됐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미분이 불가능하겠지. 이거 뾰족점인데. 그러니까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라고 그랬는데 이런 점이 미분이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이거 안 된다 이거죠. k가 어디에 있어야 될까? 그때 있으면 되겠지. 여기에 있으면 여기 이걸 대칭을 하면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미분이 가능해진다. 당연히 극소도 마찬가지로 되고, 그러니까 극대극소가 아닌 점들에서 대칭을 하게 되면 뾰족점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이 문제는 미분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당연히 극대극소 값에서만 가능하다 이 얘기고, 그러면 지금 쟤를 미분을 해보면 f'x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3x의 제곱에 마이너스 2x 빼기 9 이렇게 되고, 이거의 두 근이 알파, 베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고. 그래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 실수 k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하니까 두 근의 합을 구하는 얘기야 이 방정식에.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가 되냐 하면 3분의 2다 이렇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제곱제곱의 합이니까 13이 되겠죠. 그러니까 p제곱 더하기 q제곱은 4 더하기 9 해가지고 13이 된다. 자, 그래서 뭐 계속 똑같은 얘기 하지만 실제 이제 2015년 이게 가형 28번, 가형이면 있잖아. 28번이면 그래도 꽤 난이도가 있는 문제여야 되는데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평가원 문제나 뭐 옛날 모의고사 문제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내용만 알면 계산은 있잖아 굉장히 단순하게 나오도록 문제가 뭐라고 해야 되나, 이쁘다고 해야 되나, 뭐 아무튼 계산 실수가 거의 안 나오도록 일부러 이렇게 내주는데 요즘엔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계산 내용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옛날하고 이런 옛날 모의고사 문제하고는 좀 많이 상황이 달라진 형태인데,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지금 이 문제는 그럼 왜 넣냐? 쓸데없이 대칭성에 대한 거 보여주려고. 아까는 y는 2분의 b에 대해서 대칭이다. 얘는 x는 k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 주장창 나오거든.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돼. 이걸 딱 보자마자 x는 k에 대해서 대칭이네. 그 다음에 y는 뭐 k에 대해서 대칭이네 라는 거를 생각을 해야죠. 그래야 그렇게 해서 그래프적으로 접근을 해야지만 식으로 접근하는 거는 계산량이 너무 많거든. 그리고 상당히 복잡하고. 그래서 이게 3차 함수를 줬다는 얘기는 뭐 여기 미시수도 없잖아요. 그림 그려서 풀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게 핵심인 거고 실제. 52번 fx가 x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빼기 9x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있어요. 좀 전에는 x가 뭐 k보다 작거나 같다, k보다 크다, 또는 x가 뭐 3보다 작거나 같다, 3보다 크다 뭐 이렇게 주었는데 함수 값으로 주어지는 거지. fx가 mx보다 크거나 같다, fx가 mx보다 작다. 그래서 내가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좀 약한 것 같다 그러면 저런 표현이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야. 수열도 마찬가지거든. 그죠? 수열 기납적 정의에서 있잖아. 나는 a의 n 더하기 1이 an보다 크거나 같다. an 더하기 1이 an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을 때 뭐 이렇게 돼 있고. 또는 여기가 뭐 n이 홀수일 때 짝수일 때, n이 홀수일 때 짝수일 때. 그 다음에 또는 뭐 다른 표현들도 또 있잖아요.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에 있어서 내가 좀 약간 불편한 표현들 딱 봤을 때 풀기 싫은데 라는 문제를 더 열심히 풀어야 되거든, 학생 입장에서. 그래서 내가 어떠한 표현에 약한지, 어차피 똑같은 유형이긴 하지만 이 조건이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난이도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나는 an 더하기 플러스 an이 뭐 3k가 되고, 그 다음에 an 더하기 1 플러스 an이 3k가 아니고 뭐 이렇게 됐을 때 이때 뭐 여기가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형태 뭐 어떤 게 내가 약한지를 평상시에 있잖아 문제 풀면서 그런 느낌이 든다 그러면 그런 문제는 있잖아 반드시 별표를 치고 걔를 있잖아 다시 공부를 반복을 해줘야 돼 복습을. 자 얘는 있잖아 fx가 mx보다 크거나 같다 fx가 mx보다 작다 그랬을 때 fx가 이 직선 0,0을 지난 직선보다 위쪽에 있으면 그냥 fx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밑에 있으면 직선이 되는 거고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잖아 실제 뭐 모의고사에서도 잘 나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2차 함수가 있어 그 다음에 이런 직선이 있어 근데 있잖아 이 조건이 그대로 들어온다 그러면 얘가 fx고 얘는 mx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fx가 위에 있으니까 이거고 그 다음에 직선이 위에 있으니까 얘가 되고 그 다음에 fx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적분 문제에서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는데 이런 문제 나오면 있잖아 굉장히 당황스럽거든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fx를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해줘야 되지.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접근하시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알파부터 베타까지 접근하라는 얘기. 여기까지는 이 곡선을 접근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 곡선을 접근하고 여기서는 이 사다리꼴면 접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는데 이게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 이 함수가 이런 식으로 돼서 이 직선을 접근해야 되는 게 된다는 걸 모르면 굉장히 난감한 문제가 되죠. 이게 부호가 반대가 되면 이런 식으로 바뀌어져. 이런 식으로 된다 함수가. 그죠? 그래서 함수 선택을 해주는 건데 이런 형태가 뭐 지난번에도 나왔잖아요. fx의 세제곱 빼기 fx의 제곱 그 다음에 정확하게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얘가 x의 fx 그 다음에 빼기 플러스 fx인가 이렇게 이런 모양이었는데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 모양은 아니고 이 모양이었는데 그때는 fx가 x 뿔마 x 또는 1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그래서 얘를 fx의 제곱으로 묶게 되면 지금 여기가 fx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빼기 x의 fx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야 되니까 그럼 이게 제곱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면 된다 이거죠. 그러면 얘가 뭐가 되냐 그러면 인수분해하면 fx 마이너스 x의 그 다음에 fx 더하기 x 그 다음에 f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식이 성립한다 그러면 fx가 뭐가 되냐 그러면 뿔마 x 또는 1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림이 y는 마이너스 x, y는 x, y는 1 이렇게 되는데 이때 있잖아 이 함수의 최대값이 1, 최소값이 0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러니까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되더라 라고 결정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이상한 형태의 문제들을 잘 만들어내 실제 평가원에서. 이런 문제 있잖아 굉장히 당황한다고. 가르치 입장에서는 굉장히 왜 안 될까? 왜 이게 안 되지? 근데 그때 뭐라고 했어요? 이거를 인수분해할 생각 자체를 못 한다니까 대부분의 학생이. 그 다음에 인수분해를 하고 나서 있잖아 이게 나왔어 그러면 방정식으로 생각을 해 또. 안타깝게도. 왜? 문제 조건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식이 성립한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fx는 x든가 마이너스 x든가 1이든가 이렇게 함수가 그렇게 결정이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까지 풀고 나면 이렇게 나오면 방정식인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거를 물어보는데 우선은 맨 처음에 걸리는 게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 문제인데 인수분해를 할 생각을 못 한다는 거고 그럼 이렇게 풀어주면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라고 대답하는 애들이 상당수야 실질적으로. 이렇게 풀어야 된다라는 거를 생각조차도 하기가 어렵다 이거죠. 상위권 애들 빼고 상위권 애들이 잘 풀지 당연히. 근데 조금만 내려가면 3등급 정도만 돼도 있잖아 헤맬 수밖에 없어요. 이게 모의고사 그때 뭐 13번인지 12번인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문제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조건에 따라서 함수가 달라지는 형태가 되는 건데 이거는 그런 조건도 없어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좀 더 진화한 형태가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따지면 이거는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냥 fx가 자동으로 함수가 결정이 됐잖아 최대 최소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표현을 자꾸 바꾼다고.
똑같은 문제죠. 실제적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가면은 fx가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는구나. 거기까지 가면 다 아는 건데 그 전까지 가는 과정에서 옛날에 이런 식으로 조건을 줬다 그러면 지금은 그렇지 않은 형태 아니면 또 다른 형태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학생들이 실력이 늘어남에 따라 문제를 내는 교수들도 머리를 쓰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학생이 머리를 쓰게 할까? 그냥 기계적으로 푸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는 기계적으로 풀겠죠. 이제 왜 다 공개되어 있고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근데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아이디어 발산법이 중요한 거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게 3차 함수가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그러면 얘가 실수 전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 그러면 연속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미분 가능 이렇게 돼야 되니까 연속이다 그러면 얘가 있잖아. 지금 fx하고 그 다음에 mx하고 같거나 크거나 같다 또는 작다 이렇게 되면 안 만나면 어떻게 될까 이거? 안 만나면 그러니까 3차 함수하고 1차 함수하고 안 만날 수가 있나? 없죠? 언젠가는 한번 만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만나는 점을 교점의 좌표를 잡자 이거는. 교점의 x 좌표를 뭐라고 넣냐 하면 t라 하자. 그러면 저 식을 이제 이렇게 바꿀 수 있어. dx가 어떻게 되냐 하면 f의 x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거는 그냥 그림을 그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3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돼 있고 mx가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러면 지금 교점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는 건데 그러면 fx가 mx보다 크거나 같으면 fx라고 쓰니까 요 함수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얘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직선이 더 위에 있으니까 얘가 되고 이런 식으로 된다 이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왜? 미분이 불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미분이 불가능한 점들이 돼서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만나는 점마다 다 미분이 불가능한 거지. 접하지 않는 이상. 그러면 접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이거죠.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접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 하면 이 점에서 미분이 불가능할 텐데 그죠? 그러니까 직선이 더 위에 있으면 직선을 선택하라 그랬으니까 직선 선택을 해두고 그 다음에 곡선을 이런 식으로 선택하면 여기는 미분이 가능하긴 하지만 이 점에서 미분이 불가능해진다 이렇게. 그래서 이 조건도 만족을 하지 않네. 그럼 뭔 얘기야 이거? 무조건 한 번은 만나야 되는데 이게 이 경우도 안 되고 이 경우도 안 되고 언제 해야 돼요? 또 마찬가지로 있잖아. 이 점이야. 그러니까 이 점에서의 접선이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되는데 그랬을 때 지금 위에 있는 이 직선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곡선 선택해주고 그러면 얘가 이 점에서 미분이 가능해진다 이거죠. 네, 이런 형태의 문제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까지 알게 되면 뭐 하면 돼? 변곡점이네 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변곡점을 찾으면 되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뭐 하냐면 미분 가능하다고 그랬으니까 우선은 식으로 풀어볼게요. 그러니까 x는 t에서 연속이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연속이어야 되니까 지금 ft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ft는 저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되지. t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 빼기 9t 마이너스 1 얘가 뭐가 되냐 그러면 mt 이렇게 똑같아. 자, 그 다음에 뭐 하냐면 x는 t에서 미분이 가능해야 되니까 g'x는 f'x 이렇게 되고 f'x는 뭐 3x의 제곱에 마이너스 6x 빼기 9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는 밑에는 m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 지금 얘가 t보다 크거나 같은지 작은지는 잘 모르겠거든 지금 현재는. 근데 아무튼 여기가 t를 기준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교점에서 나눠지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미분계수가 x는 t에서의 미분이 가능하려면 결국에는 3t 제곱 마이너스 6t 빼기 9 얘가 m이랑 같아야 된다. 이렇게 성립이 돼야 된다 이거죠. 됐죠? 지금 그림에 따라서 얘가 있잖아. 지금 우리는 실제 있잖아. 알긴 알지만 왜냐면 이게 위로 증가했다 감소했다 증가했다니까 여기가 t가 된다라는 걸 찾으면 되긴 하거든. 그러면 t를 기준으로 t보다 작거나 같다
직선. 그 다음에 t보다 크다 그러면 fx. 그래서 얘가 t보다 크거나 같을 때, 걔가 t보다 작을 때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어떻게 될지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게 기준이 t를 기준으로 나눠진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t에서 미분 가능하려면 여기다가 t를 넣은 값이랑 m이랑 똑같아야 된다 이거죠. 됐지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되지. 그래서 t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 빼기 9t 마이너스 1. 얘가 mt 이렇게 되니까 t를 곱하면 3t 세제곱 6t 제곱 빼기 9t 이렇게 될 거고 전부 다 이항을 하면 2t 세제곱에 마이너스 3t 제곱에 플러스 1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2하고 3하 빼기 3하고 0하고 1. 그러니까 조립제법 쓰면 1 넣으면 되지. 그러니까 2 빼기 1 빼기 1 그 다음에 빼기 1 빼기 1 0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얘가 1 2 그 다음에 1 1 빼기가 밑에 위에 붙으면 되죠. 그래서 지금 이 식이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t-1에 그 다음에 또 t-1이니까 제곱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2t 플러스 1은 여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t 값이 1이 되든가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했잖아. 여기까지 찾았으니까 이제 t가 1일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어차피 이 부등식 방정식, 연립방정식 풀어서 t 값 나온 거니까 실제로 이제 이게 진짜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돼. 그러니까 t를 기준으로 함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뾰족점이 생기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t가 1이다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서 요점을 찾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미분한 게 여기 있지. 그러니까 얘를 다시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보면 x-1의 제곱에 플러스 3 빼기 3이니까 빼기 12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x는 1에서 이 점에서의 값이 1이다 이렇게 되고 얘가 맞다 이렇게 됩니다. 빼기 2분의 1은 실제 해보면 결국에는 마이너스 2분의 1은 그림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0이거든?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으면 기울기가 나올 텐데, 거기까지 맞아. 그러니까 f의 프라임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구해보면, 지금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넣는 거랑 똑같으니까, 3에 4분의 9 빼기 12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얘가 4분의 27에 마이너스 4분의 48 이렇게 되니까, 빼기 4분의 21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음의 값을 갖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당연히 여기서 미분이 불가능해진다 이거죠. 됐죠? 그러니까 얘는 안 되는 거고 그럼 얘밖에 안 된다 이렇게 돼. 이 값을 찾으라는 얘기였는데 그래서 이런 모양들이 지금은 이렇게 수식으로 풀어서 t값을 구하고 있지만 지금 아까 뭐라고 했어? 이런 모양이 전체 미분 가능하려면 3차 함수가 반드시 이 점, 대칭인 점에서의 접선을 기준으로 나눠줘야지만 이게 미분이 가능해질 수밖에 없다 이거죠. 안 그러면 3차 함수는 접선하고 다시 한번 만나게 되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만난다 이거죠. 그럼 이 만나는 이 점에서 무조건 불연속이 미분 불가능이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시는 안 만나야 된다 이거죠. 접선이 한 번 접점 빼고는 다시는 안 만나야지만 전체 미분 가능이 나올 거고 그 점은 반드시 이 대칭점일 수밖에 없다. 그 대칭점을 찾는 방법은 지금처럼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보면 x는 1이라는 거 찾을 수 있고 왜냐면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길이가 가장 작거든. 아니면 한 번 더 미분해서 변곡점을 찾든가. 그래서 실제 이제 여기서 m의 값이 아까 얼마지? t가 1이니까 t는 이제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빼기 12. 그래서 m이 마이너스 12가 될 때가 되더라 했는데요. 그래서 답은 2번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53번 4차 함수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 3분의 f'5의 값을 구하시오. 2009년 6월달 문제인데 이 문제가 4차 함수의 함수 추론 문제의 거의 시조거든요. 시조. 처음 나온. 이때만 해도 있잖아. 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 막 이랬는데 지금은 뭐 그냥 아무렇지 않게 쓱쓱 풀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4차 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6개가 있죠. 그죠? 함수의 모양이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고 물론 대칭일 수도 있지만 그다음에 도함수의 실근이 하나인 경우, 2개인 경우 하나는 중근, 그다음에 나머지 하나 이렇게 되는 거. 그다음에 얘는 3중근이에요. 그다음에는 실근 하나하고 그다음에 허근 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총 6가지가 있다 이거지. 그래서 여기는 이제 수평 접선이 그어지고 그다음에 얘는 사선 접선이 그어지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도함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때, 즉 극값이 3개. 그래서 극소 2개, 극대 하나 이렇게 되고 얘는 실근을 갖는데 중근을 갖는 거죠. 중근을 가질 때 이런 식으로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실근 하나. 그래서 극소를 하나씩 갖게 되고 3중근을 갖는다 그러면 극소 하나 갖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의 실근 2개의 허근 도함수가. 그래서 실근이 지금 수평 접선을 그을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는 거죠. 실근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는 2개, 얘는 3개.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되는데 지금 fx가 x는 2에서 극값을 갖는다. 그래서 극값을 갖는다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fx-f1은 오직 x는 a, 그것도 2보다 클 때야. 거기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돼요. 그럼 이 얘기가 뭐냐 그러면 fx 빼기 f1을 하겠다는 얘기는 f1이 뭐가 돼? f1을 기준으로 밑에 있는 걸 접어 올리겠다는 얘기니까 f1이 x축이 되는 거죠. 그죠? 결국엔 이 절대값 함수를 생각을 해보면 f1이 x축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부분을 접어 올리면 되겠다 이렇게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얘를 있잖아. 이런 식으로 여기가 f1이라고 생각을 하고 얘를 접어 올리면 이 점이 미분 불가능한 점이 되죠. 접어 올리게 되니까. 그러면 극대를 지난다 그러면 또 똑같이 2번 만나기 때문에 미분 불가능한 점이 2개가 되고 얘가 되면 미분 불가능한 점이 4개가 돼요. 그 다음에 여기 극소를 지나게 되면 미분 불가능한 점 2개. 그 다음에 여기를 지나게 되면 전부 다 미분이 가능해지니까 이 경우는 미분이 가능한 점이 하나만 나오진 않는다 이거죠. 2개 아니면 4개 아니면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럼 얘는 여기 있으면 2개가 되고 여기 있으면 어떻게 돼? 여기는 미분이 가능해지잖아요. 이 점을 기준으로 접어 올리면. 그러니까 여기가 미분이 불가능한 점 하나 나오긴 한다 이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가 뭐가 돼야 되냐면 2가 돼야 돼. x는 2에서 극값을 갖는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여기는 2보다 크네. 맞네. 이렇게 되는 거지. 되니? 그러니까 그림이 이 그래프였다라는 걸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가 x는 2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a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f1에 대해서 접어 올리고 거기서만 미분 불가능하다 그랬으니까 이 선이 y는 f1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y는 f1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당연히 여기가 1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1,f1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조건이 이 조건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미분 가능이 미분 불가능한 게 2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2개씩 만나잖아요. 여기도 미분 불가능한 거지. 여기도 미분 불가능. 얘네들은 전부 다 미분 불가능한 점들이 2개씩 존재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운데 요게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그래프 형태가 되는 거고 이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여기서 세제곱의 인수를 갖게 되는 거죠. 왜? 얘는 4차식이니까 근이 하나 여기서 존재하잖아. x-2 나머지 3개는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결국에는 fx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 식의 모양이 x-1의 세제곱 이렇게 되고 앞에는 k가 있을 거고 지금 초창의 개수는 안 가르쳐줬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가 되냐 그러면 x-a 이런 식으로 되더라 이거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건 f'2가 0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f'x를 이용을 해서 지금 얘를 곱셈 미분하게 되면 3k에 x-1의 제곱에 x-a 그 다음에 더하기 k에 x-1의 세제곱 이렇게 될 거고 여기다가 이제 2를 넣게 되면 3k에 2-a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k 얘가 0 이렇게 되니까 k는 약분돼서 사라지죠. 그래서 지금 얘가 6-3의 1 그 다음에 더하기 1 얘가 0이다 이렇게 되니까
A의 값이 3분의 7 이런 식으로 A를 결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이보다 큰 거 나온 거 맞죠? 됐죠? 그래서 fx가 이제 결정이 됐잖아. 그래서 구하라고 하는 f 프라임 3분의 f 프라임 5를 구하라 그랬는데, 그래서 이것도 f 프라임 3분의 f 프라임 5를 구하라 했으니까 여기다가 3을 넣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3k에 그 다음에 여기다 3 넣으면 4,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3분의 7, 그러면 3분의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k, 그 다음에 3을 넣으면 8이 되죠. 자, 위에는 5를 넣어야 돼. 그래서 여기다 3k에 5를 넣으면 16, 그 다음에 3분의 15에서 3분의 7을 빼니까 3분의 8, 그 다음에 더하기 k에 5를 넣으면 4의 세제곱 14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k는 전부 다 약분돼서 사라진다 이거죠. k는 실제 있잖아. 이것도 k를 구할 방법은 없는데 근데 이게 b니까 k는 약분돼서 사라질 거다라는 거는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위아래다가 뭘 곱하냐, 3이 뭐 약분되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k만 약분되는 게 아니라 3 약분되고 3 약분되고. 그래서 16 곱하기 8이니까 좀 이따 계산하고 이거 약분을 해주면 되니까. 그 다음에 밑에가 8 더하기 8이니까 16. 16으로 약분이 되네요. 그래서 8 더하기 4 얘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다.